기본적인 도형. 도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형은 점이에요. 네. 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뭡니까? 선이겠죠? 선 중에서 직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도형입니다. 그래서 선, 점, 그 다음 단원이 선, 선이니까 직선, 그 다음 단원이 원, 그 다음 단원이 이동이야. 그래서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파트는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이 도형의 그 고등상에 나오는 내용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게 되면 선택 과목의 기백이라고 나오는데 기어와 벡터야. 거기서 또 써먹어요. 똑같이. 네. 똑같이 또 써먹는데 이제 지금 배우는 건 평면 좌표고 기어와 벡터는 공간 좌표야. 네. 공간이니까 축이 하나 더 있는 거야. X축, Y축, Z축 이렇게. 네. 그래서 3차원을 다루는 건데 그것도 평면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평면을 풀 줄 알면 공간도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평면 지금 배우는 게 거의 기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점이니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직선이 있어요. 자, 이 점을 A라고 하자. 이 점은 B라고 하자. 여기가 2고 여기가 5야. 네. 자,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3. 3이죠.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되죠? 네.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자,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니? 물어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그래서 5에서 2를 빼면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문자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뜻이야. 이게 A고 이게 B야. 자, 이건 스몰 A, 이건 스몰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오른쪽에서 왼쪽 빼라고 했잖아요. B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좋은데, 수직선이 나오면 맞아요. 근데 수직선이 없다면 B가 클지 A가 클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절대값을 붙여줘야 됩니다. 길이니까 양수가 나와야죠. 네.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직선상의 두 점 살거리다.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다. 문자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빼는데 절대값을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죠? 네. 그래서 자 1번. 자, 하나는 x1, 하나는 x2야.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빼면 되죠. x2에서 x1 빼서 문자니까 절대값을 붙인다. 하나가 원점이면 x에서 0 빼니까 절대값 x라고 하면 되겠죠. 네. 되셨죠? 그래서 문자할 때는 절대값을 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네.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서 이번에는 두 점 사이 거리야. 자, 이건 이제 피타고라스 할 때도 배웠으니까 좀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이 두 개야. 좌표 평면이야. Y축, X축. 자,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다. A라고 합시다. X1, Y1. B라고 합시다. X2, Y2.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점이 X1, Y1이니까 X좌표가 X1, Y좌표는 Y1 이렇게 되겠지. X2, Y2니까 X좌표는 X2, Y좌표는 Y2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사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니? 요 길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네. 어떻게 구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자, 요거는 x2 마이너스 x1이지. 요거는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y2 마이너스 y1이죠. 네. 괜찮죠? 자, 따라서 선분 AB의 제곱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제곱이 아니라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제곱을 없애면, 제곱을 날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겠죠? 네. 그래서 루트, 자,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자, 이거를 갖다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양수,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x의 차 이렇게 보면 돼요. x의 차의 제곱. 이것도 어차피 양수가 나오니까 y의 차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이 좀 더 빨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3이라고 합시다. B라는 점은 2, 마이너스 5야.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니? 물어봤어. 루트. X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3 차이 나죠? 네. 그러니까 3의 제곱. Y는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8 차이 나죠? 네. 플러스 8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한 점이 A점이 원점이면 어떡할까요? 원점이면 0을 빼는 거니까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원점이면 저렇게 써도 된다. 두 점 사이 거리. 이것도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피타고라스 할 때 다 배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수학에서의 차원, 수직선을 뭐라고 한다? 1차원. 평면좌표를 뭐라고 한다? 2차원. 축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승민이가 있는 방을 보면 돼. 바닥에 있는 가로, 세로가 X축, Y축. 그 다음에 높이로 있는, 옆면에 있는 기둥을 Z축.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이게 가죠. 그래서 X축, Y축의 평면, Z축 하나가 더 생기면 공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는 3차원까지를 다루죠. 4차원은 뭐니? 들어봤니? 우리 이제 네. 공간, 입체도형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4차원은 뭐야? 4차원? 시간을 초월하는 걸 4차원이라고 하죠. 네. 타임머신 들어봤잖아. 타임머신. 그지?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거, 그런 거를 4차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걸 뭐라고 한다? 4차원이라고 한다. 자, 두 점 사이 거리. 자, 세 점이 있다. A, B, X. 좌표가 하나인 거 보니까 수직선이죠. 수직선일 때 3, AC는, BC는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렇죠. 자, 요거를 만족한다. 3, AC, 이거는 BC다. 이거를 만족한다. AC의 3배는 BC다. 이 말이죠. 자, 수직선상에서 하나는 마이너스 2, A야. B는 6, B는 6입니다. AC의 3배가 BC야. AC의 3배가 B다. BC다. 그러면은 X가 어디에 있겠니? 이 뜻이죠? 네. 자, 그럼 C점을 모르니까 C를 X라고 잡았죠? 네. 그럼 AC의 길이는 어떻게 할까? 절대값 X 플러스 2라고 하면 되죠? 맞습니까? 네. C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빼면 되잖아. 그쵸? 네. 빼면 되는데,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워줘야죠. 네. BC는 어떻게 구하죠? BC는? 이것도 이걸 C라고 쓰고 이걸 X라고 해야 되겠죠. 네. X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6이죠. 네. 그래서
3배의 절대값 x 플러스 2는 절대값 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이거 어떻게 풀죠? 둘 다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풉니까? fx는 절대값 fx는 절대값 gx야. 이때는 어떻게 풀지?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렇게 풀죠. 네. 이렇게 풉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 앞에 3이 있다는 게 문제죠. 네. 그렇죠? 그럼 절대값을 없애도 되죠? 네.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제곱이나 똑같죠. 네.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도 됩니다. 그럼 9에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네. 그렇죠. 이거 풀면 x가 2개 나오죠? 근데 이렇게 x의 값을 모두 구하라 그럴 때는 2차 방정시킬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 쓰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모두 구하라. 그러니까 방정식 풀면 되겠구나. 합을 구하라가 아니니까. 자, 9x제곱에서 x제곱 넘어오면 8x제곱. 자, 4에서 4고 36x. 또 36x 넘어오니까 플러스 72x. 4고 36. 36 넘어오니까 0이죠. 이렇게 되죠. 8x로 묶으면 x 플러스 8, 9, 72. 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네. x가 0이거나 마이너스 9죠? 맞니? 8, 9, 72. 9x제곱, x제곱, 8x제곱. 2 곱하고 2 곱하고 4, 9, 36x. 이게 다르구나. 마이너스 12지? 네. 그치? 12가 넘어오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36에서 12가 넘어오니까 48인가? 네. 48x네. 그 다음에 4, 9, 36, 6, 6, 36 없어지고, 8x로 묶으면 6, 8, 48. 이게 6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 x는 0 이렇게 나오겠죠? 네. 어렵지 않지? 네. 문자가 있을 때는 절대값으로 표현한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절대값이 원래 이렇게 됐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건데 여기 3이 있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한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두 점 사이 거리가 5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있죠? 루트 x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의 차의 제곱. 자, 루트 x의 차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되겠지.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의 차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a 빼는 거니까 6 마이너스 6 플러스 a죠. 네. 마이너스 6 플러스 a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다? 5다. 이렇게 되죠. 루트. 자, 루트 정리하면 a제곱 a제곱 2a제곱 1차 2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0a 상수 1하고 36, 37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5다.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양변을 제곱하면 2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37는 25죠? 네. 2a제곱 마이너스 10a 25 넘어가면 12죠. 네. 12는 플러스 12는 0이다. 2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죠. a 값을 모두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이거 5죠? A, 2하고 3 둘 다 마이너스. A는 2, A는 3 이렇게 나오겠죠. 쉬우니까. 자, 두 점 사이 거리다. X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의 차의 제곱.
밑으로 내려가서 98-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풀어보세요. 위점, 그 말은 OA 사이에 있다는 거야, X가. 네. 음, 오케이. 2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면 두 분의 합이잖아. 2차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그냥 근과 계수 관계를 항상 쓰는 게 편해요. 두 근의 합을 구하라 또는 두 근의 곱을 구하라. 그럼 여기에서 그냥 근과 계수 관계를 쓰세요. 네.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14 그냥 나오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죠? 만약에 곱을 구하라 그러면 33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98-3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가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뜻이야. P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P점의 좌표를 A, 0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네. X축에 있으니까 Y좌표가 0이겠지.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가 같다. AP는 BP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네. 근데 두 점 사이 거리는 언제나 루트가 있잖아. 그치? 루트 X 차의 제곱 플러스 Y의 차의 제곱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언제나 식을 제곱을 해서 집어넣는 게 좋아요. 네. 어차피 루트 없을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제곱을 해서 집어넣어주면 식이 더 편하다. 이런 얘기지. 네.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P가 A, 0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네. 괜찮죠? 네. X의 차의 제곱, Y의 차의 제곱 제곱을 해서 바로 풀면 된다.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2A, 10A 넘어오니까 12A죠. 12A는 1하고 16, 17, 25, 29, 29 넘어오면 12죠. 12. 그럼 A는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럼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2번도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를 구하라.
자, 그런데 P를 이렇게 잡지 말고 어차피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Y좌표는 3A 플러스 2죠. 네, 그렇죠? 일단 이렇게 잡고 바로 푸는 게 좋아. 그럼 미지수가 하나잖아. 그치? 네, 그럼 식 하나만 쓰면 되니까 AP는 BP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P를 네, 이렇게 잡고 AP는 BP 여기다 넣는데 마찬가지로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집어넣으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AP의 제곱, A-1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에서 7 빼니까 3A 마이너스 5게 되겠지. 3A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괜찮죠? 그 다음에 BP 제곱 A-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플러스에서 5 빼면 3A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괜찮죠? 네, 자, 2차는 A제곱, 9A제곱, 10A제곱 없어집니다. 1차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A죠. 네, 마이너스 32A, 이거는 마이너스 6A, 여기는, 2 곱하고 2 곱하고 마이너스 18A죠.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4, 24, 6에서 8이죠. 마이너스 8A죠. 32, 24, 32, 8 맞죠? 네, 마이너스 8A. 상수는 26, 여기는 9에서 9, 1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8이죠. 마이너스 8. 그럼 A는 1 나오겠네. 그쵸? A는 1이니까 P점의 좌표는 1,5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미지수를 가능하면 하나로 잡아라. 합니다. 자, 99-1번 해보세요.
오케이. 2번. XY라고 하지 마세요. XY는 축이 이미 변수로 잡혀 있으니까 A, B라고 하세요. 네. 음, 오케이.
자, 삼각형의 판정. 자, 보통 어떤 삼각형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삼각형이니 하고 물어보면 정삼각형이니 이등변 삼각형이니 아니면 직각삼각형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세 변이 같다는 얘기죠. 네, 이등변은 두 변이 같다는 얘기죠. 직각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세 변을 구해봐야 되는데 그냥 구하지 마시고 제곱을 해서 구하세요. 어차피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AB제곱, AC제곱, BC제곱 이렇게 제곱을 해서 구해보면 더 편하겠죠. 네, 그럼 직각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합니다. 네, 자, AB제곱, 두 점 사이 거리 X의 차의 제곱, 2의 제곱, Y의 차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8이죠. AC제곱, A하고 C, 마이너스 1, 5니까 6의 제곱, 2라고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제곱, 36에서 4 더하면 38이죠. 40이네. 그쵸? 36에서 4 더하면. 자, BC제곱, X의 차 4의 제곱, Y의 차 4의 제곱, 16, 16, 32죠.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40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죠? 네, AC 제곱은 AB 제곱 플러스 그다음 BC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지? 그래서 뭐가 직각인? 각비가 90도인 뭐다?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네, 괜찮죠? 그럼 2번도 마찬가지야. 그냥 구하지 말고 제곱을 해서 구하라. 어차피 루트를 없애려면 제곱해야 되니까. AB제곱, X의 차 4의 제곱, Y의 차 2의 제곱, BC제곱, X의 차 5의 제곱, Y의 차 5의 제곱, 그 다음에 CA제곱, X의 차 1의 제곱, Y의 차 7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4, 4, 16에서 20이죠. 25, 25, 50이죠. 49에서 50이죠. 두 변이 똑같으니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네, 그렇죠? BC는 CA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승민아 괜찮지? 네, 제곱을 해서 집어넣어라.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제곱을 해서 집어넣으면 직각도 한눈에 보이죠.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서 100-1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거리의 제곱이 합이 최소인 점.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와요. 최대 최소 문제 70%는 이차함수입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역이 없다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죠. 아래로 볼록이면 꼭지점이 최소값,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이 최대값이지.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뭐 해야 되냐면, 2차식이네? 2차식의 최대 최소네?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럼 구하는 방법이 11가지야. 11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2차식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거야.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까와 비슷합니다. X축 위에 P점이 있대요. 그럼 P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네, 그래놓고 AP제곱 플러스 BP제곱에 집어넣으면 루트가 없어지니까 어차피 2차식이죠? 그렇죠? 앞에 거는 A-5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P는 A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거 정리하면 어차피 2차식이잖아. 그치? 2차식이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꼭지점에 잡힙니다. 그렇죠? A제곱,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10A, 6A, 마이너스 4A, 26, 10, 36이죠. 플러스 36.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이거를 Y라고 놓는다면 꼭지점에 Y좌표가 최소값이죠? 네,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1이죠.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서 34겠죠. 그죠? 요게 뭐다? 최소값이다. 이런 얘기지? 네, 그죠? 최소값과 그때 피해 좌표를 구하라. a가 1일 때 최소값이 34죠. a가 네, 1이니까 피해 좌표는 1,0이겠죠? 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식을 정리했더니 2차식이다. 그러면 2차 함수 최대 최소구나. 꼭지점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 뜻입니다. 네. 오케이. 자, 101-1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좌표는
어차피 y축에 있는 점이니까 0,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겠죠? 네. 0,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됩니다. 자, 101-2번. 똑같습니다. 아까 미지수 잡는 거 했었죠? 네. 오케이.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제 도형의 성질 확인인데, 쉽게 얘기하면 증명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삼각형의 중선 정리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삼각형의 중선 정리, 삼각형의 중선 정리. 자, 왜 그러냐면 어떤 삼각형이든 다 성립해. 모든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든 삼각형이기만 하면 삼각형의 중선 정리가 모두 성립한다. 어떤 삼각형이든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 대변의 중점과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한다? 중선이라고 하죠. 네. 이와 같이 중선을 긋게 되면 항상 이와 같은 정리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중선을 긋게 되면 AB제곱, 이거제곱, AC제곱, 이거제곱, AB제곱 플러스 AC제곱은 그 다음에 AM제곱 중선이죠. BM제곱 밑변의 반이죠. 이거의 2배와 같다. 이런 뜻이야. 자, 등변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등변의 제곱의 합은 자, 중선과 가운데 있는 중선, 그러니까 둘 다 중선이지. 가운데 있는 선. 요거의 제곱의 2배와 같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삼각형의 중선 정리라고 한다. 어떤 삼각형이든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길이를 모를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중선 정리는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선 정리예요. 이거 외워져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이거를 증명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증명하라. 자, 증명하라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좌표를 잡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라 이런 뜻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점이 4개야. A, B, C, D, A, B, C, M. 점이 4개인데 이 점은 각각 X좌표, Y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수로 다 잡게 되면 미지수가 8개죠. 점이 4개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식이 너무 많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증명하기가 어려워. 미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하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좌표를 잡을 때 미지수가 가장 적게 나오도록 좌표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선생님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B하고 M하고 C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이 세 점을 X축 위에 잡을 거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X축 위에 잡으면 Y좌표가 0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점의 좌표에 Y좌표가 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M점을 지나도록 Y축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M점을 지나도록 Y축을 잡을 거야. 그러면 M점이 원점이 되죠? 네, 그렇죠? 원점이 됩니다. 그럼 C점을 A, 0이라고 잡는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A, 0 이렇게 잡아도 되죠? 네, 그럼 미지수가 원래 6개였는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이렇게 미지수가 적게 나오도록 잡는 게 가장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네, 일직선상에 가장 많이 있는 점을 X축이라고 잡고 가운데 있는 점을 Y축이라고 잡으면 미지수가 하나로 바뀝니다. 그럼 이걸 모르니까 B, C라고 놔요.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서 등식의 성립함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AB제곱이니까 두 점 사이 X의 차의 제곱, A-B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좌표는 C제곱이죠. AB제곱, C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C제곱, A-B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찬가지로 C제곱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건 A 플러스 B구나. A, B의 제곱, X의 차니까 빼면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는 2배 AM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죠. 그 다음에 BM제곱, A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죠? 네, 자, 이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자, 이거는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 없어지면 A제곱 2개, 그렇죠? 그 다음 B제곱 2개, 그 다음에 C제곱 2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등식에 성립하죠? 네, 그래서 성립한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삼각형의 중선 정리 외워야 돼. AB제곱 플러스 AC제곱은 AM제곱 플러스 BM제곱의 2배다. 어떤 삼각형이든 다 성립하니까 여기서 길이가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를 미지수로 두면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중선 정리는 외워야 되고, 그 다음 이거를 증명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 가장 일직선상에 많이 있는 점을 X축이라고 잡고 Y좌표를 0으로,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걸 A면 이건 마이너스 A, A점은 모르니까 BC,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에 집어넣어서 등식의 성립함을 보여주면 됩니다. 네, 괜찮죠? 오케이. 삼각형의 중선 정리는 외워라.
자, 102-1번. 자, 이거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네.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건 뭐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다 배웠던 건데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이런 뜻이야. 왜 그러냐면 좌표 평면에서 또 구하라고 나옵니다. 네. 자, 외심의 정의는 뭐다? 외심의 정의는 외접원의 중심이죠. 네. 그렇죠? 외접원의 중심이야. 다시 말해서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입니다.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접원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게 뭐다? 외심이야. 이해되지? 네,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그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외접원이 그려진다. 이런 얘기죠. 뭐라고 한다? 외심이라고 한다. 그런 작도 방법은 뭐냐? 외심을 어떻게 찾느냐? 이런 얘기죠. 이건 외워야 돼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자, 외심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점을 O라고 하고 외심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럼 그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외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 네, 오케이. 그래서 외심, 수직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겠죠. 성질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걸 뭐라고 하자? 외심이라고 하자. 여기서 필요한 것만 정리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심, 안내자죠. 안쪽에서 접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이 안쪽에서 접한다.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한다? 내심이라고 한다. 그럼 안쪽에서 접해야 되니까 자,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네,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내접원을 그리려면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돼요. 외접원을 그리려면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돼. 괜찮지? 자, 이것도 작도 방법이야. 그럼 내심을 어떻게 찾을래? 이런 뜻이죠.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A를 이등분하고 각 B를 이등분하고 각 C를 이등분하면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점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러면 세 변에 이르는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내접원이 생긴다. 이 말이죠. 네, 오케이. 내접원, 내심입니다. 자, 세 번째, 무게중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무게중심. 정의가 네, 뭐다? 세 중선의 교점이죠. 자, 네, 중선이라는 얘기는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거야. 그러면 자, 꼭지점이 세 개니까 중선을 세 개 그어주는데 그 세 개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를 무게중심이라고 하자. 보통 G라고 쓰죠. 자, 무게중심의 성질은 뭐가 있다? 중선의 길이를 2대 1로 내분한다죠?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죠.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외심이니까 외접원이죠. 원이 바깥쪽에서 접한다는 얘기야. 자,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외접원의 중심 이거를 구해라. A점은 2,2다. B점은 마이너스 5,3이다. C점은 마이너스 2,4다. 뭐 정확하게 찍은 거 아닙니다. 그냥 A, B, C 잡은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외심의 좌표가 얼마니 모르니까 A, B라고 합시다.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 식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 거냐면 외심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죠? 그렇죠?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외심을 O라고 한다면 자, OA는 OB다. 그래서 식 하나. 그 다음에 또 OA를 두 번 씁시다. OA는 OC다. 그래서 또 식 하나. 이건 C라고 하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네,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 필요해. OA는 OB다. OA는 OC다.
그래서 식두개 연립 풀면 AB가 나오겠죠. 네. 그냥 하면 루트가 생기니까 제곱을 해서 집어넣으면 편하겠죠. 그렇죠? 그럼 루트 안 써도 되니까. 자, 5A입니다. 5A.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이렇게 되죠. 는 5B야. 5B. A 플러스 5의 제곱. X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의 차의 제곱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일식. 요거를 일식이라고 하고 이걸 이식이라고 합시다. 요게 일식이야. 자, 이 식은 5a제곱 똑같죠?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는 그 다음에 5c야. 5c니까 x의 차 a 플러스 2의 제곱 y의 차 b-4의 제곱이죠. 괜찮죠? 네. 식두개 정리해서 연립풀면 ab가 나오겠죠? 네. 자, 정리하면 a제곱 양변에 2차 없어지고 b제곱 양변에 2차 없어져요. 그럼 1차만 남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a 10a 넘어오면 마이너스 14a b는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6b 넘어오면 플러스 4b 6b니까 2b니 2b죠? 이거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6b 넘어오면 플러스 2b 괜찮죠? 마이너스 4 플러스 10 넘어오면 마이너스 14 맞죠? 네. 자, 상수는 오른쪽으로 당깁시다. 자, 4, 4, 8 25, 9, 29 29에서 넘어와서 8, 21이죠. 아니지. 25에서 9니까 34죠. 네. 34에서 8 빼니까 26이니? 네. 26이네. 마이너스 26이죠? 네. 아니다. 플러스다. 플러스. 오른쪽 게 크다. 25, 34. 34에서 8 빼니까 26. 2로 나누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b는 13 이렇게 되겠네. 자, 밑에 거 2차 없어지고 마이너스 4a 4a 넘어오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8b 넘어오면 플러스 4b는 8 16에서 20 넘어오니까 12 이렇게 되죠. 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3 이렇게 되겠네. 네. 자, 연립 풀면 마이너스 5a는 빼면 10이죠. a는 마이너스 2네. a가 마이너스 2면 플러스 4니까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뭐야?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 자, 그림을 그려놓고 자, 외심을 a, b라고 모르니까 이제 좌표로 a, b라고 잡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 필요한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를 갖다 식 두 개를 만들어서 편한 거 만들어서 계산이 간단한 거 두 개 연립 풀면 됩니다. 네. 괜찮죠? 이거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그 다음에 중점 쭉 오늘 배운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 부터 알아볼게요. 자, 내분점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분점 여기 나와 있죠. 점 P는 선분 AB를 MDN으로 내분한다. 어디 위에 있을 때? 선분 AB 위에 있고
선분 AB 위에 있다는 건 A와 B 사이에 있다는 거야. A와 B 사이에 점 P가 있는데 이와 같이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을 뭐라고 한다? 내분이라고 한다. 내분의 뜻은 뭐다? 안쪽에서 분할한다.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을 뭐라고 한다? 내분한다. 안쪽에서 분할한다. 내분. 자, 점피를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한다. 안쪽에서 분할한다. 자, 그러면 이 점을 x1이라고 하고 이 점을 x2라고 하고 수직선이니까 이 점을 x라고 합시다. 그러면 x의 좌표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그걸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자, 내분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AP 대 BP가 몇 대 몇이야? M 대 N이란 얘기죠? 네.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N에다가 AP는 M에다가 BP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N에다가 AP는 어떻게 구해요?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되죠? 네. x-x1이죠. 자, 그 다음에 M에다가 BP는 어떻게 돼요? BP는 x2에서 x 빼면 되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됩니다. 점이 어디 있다고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절대값 붙일 필요 없어요. 선분 AB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값이에요. 자,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전개하면 nx 마이너스 n x1는 mx2 마이너스 mx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mx 넘겨요. 그러면 m 플러스 n의 x는 mx2 넘어가면 플러스 mx1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네. 내가 구하려는 값은 x입니다. 네. x는 하고 쓰면 m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x1 이렇게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한다? 내분점이라고 한다. 내분점. 외워야 됩니다. 내분점. P의 좌표. 쭉. 내용 이해가지? 네.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거. 자, 어차피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한 번은 승민이가 한번 써봐야 돼. 네. 식을 한번 유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써주세요. 네. 쭉 한번 쓰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피해 좌표가 이렇게 되는구나. 한 번은 알아야 됩니다.
네, 다 썼어요. 자, 내용은 이해 가죠? 네. 그래서 x1과 x2가 주어지면 여기는 x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x1과 x2가 주어지고 몇 대 몇으로 내분할 때 그 점의 좌표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네, 점의 좌표를 구할 때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분점을 한번 볼게요. 자, 외분점은 내분점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장선 상에서 분할하는 거야. 선번 위에서 분할하는 게 아니라 연장선 위에 있다는 얘기죠. 연장선. 자, 선번 AB의 연장선 위에 Q점이 있어요. 연장선 상에서 분할하는 걸 뭐라고 한다? 외분한다고 한다. 그러면 연장선 상에서 점이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고 밑에 것처럼 왼쪽에서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외분점은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지 외분점이 왼쪽에 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m 대 n으로 분할할 때 m 값이 크면 m 값이 n보다 크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고 m 대 n으로 분할할 때 m보다 n이 크면 m이 작으면 왼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3번 AB를 만약에 4대 3으로 외분한다. 앞에 게 크면 오른쪽에 그 외분점이 있다는 얘기야. 네, 알겠지? 선분 AB를 1대 3으로 외분한다. 그럼 앞에 있는 숫자가 작으면 왼쪽에서 분할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죠? 이와 같이 연장선 상에서 분할하는 걸 뭐라고 한다? 외분점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분점의 좌표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외분점의 좌표가 얼마니? 그래서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이 점을 x1, 이 점을 x2라고 하고 이 점은 x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외분점의 좌표가 얼마니? 하고 물어봐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AQ 대 QB가 M 대 N이죠. AQ 대 BQ가 M 대 N이야.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M에다가 그 다음에 QB는 N에다가 AQ죠. A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하면 되겠죠. 자, QB다. Q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X에서 X1 빼야죠. M에다가 X-X1는 N에다가 AQ다. 이건 QB니까 X2겠네. 이건 N에다가 X-X1이겠죠. AQ, BQ. 맞죠? 자, 전개하면 앞에 가는 MX 마이너스 MX2는 NX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됩니다. 내가 구하려는 값은 X예요. 그러니까 X를 좌변, 이거를 우변으로 넘겨. 자, 넘어가면 M-N, 이거의 X는, 자, 넘어오면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되죠. 네, X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M-N분의 M, X2 마이너스 N, X1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걸 뭐라고 한다? 외분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네, 자, 그러면 내분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내분점은 뭐였냐면 P는 X의 값이 M 플러스 N이었죠? MX2 플러스 NX1이었습니다. 네, 자, 이건 내분점. 이건 내분점. 위에 거는 외분점이야. 네, 뭐만 바뀌어? 부호만 바뀌죠? 네, 내분점은 플러스고 외분점은 마이너스예요. 그럼 외우기도 쉽죠? 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외분점이라고 한다. 좀 적어보세요. 한 네. 번쯤은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적었어요. 음, 자, 괜찮죠? 네. 이게 내분점, 외분점입니다. 네.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중점이야. 그럼 중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까 내분점 했죠? 네. 내분점에서 중점이다. 자, 선분 A, B가 있어요. 이거의 중점은 가운데 있는 점이잖아. 그치? 네.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1대1로 내분하는 거죠? 네. 1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M도 1이고 N도 1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공식에 넣게 되면 2분의 X2 플러스 X1 이렇게 나오죠? 네. 결국은 X1과 X2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평균값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보다 무게중심의 좌표입니다.
네. 오케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중점까지 했어요. 네. 오케이. 자, 숙제를 내겠습니다. 센으로 낼게요. 백 152페이지. 자, 두 점 사이 거리. 일단 뭐 처음 배우는 거니까 연습하는 셈 치고 A 스텝도 푸세요. 네. 153페이지 푸시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의 활용, 뭐 다 했죠. 삼각형의 모양, 좌표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거, 내분점, 외분점을 아직은 안 했으니까 1078번, 157페이지까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A 스텝까지 5페이지. 괜찮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